JBC 클리닉 건강 365 안과 전문의 강경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안과의 강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초겨울에 또 안과를 찾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로 어떤 분들이 안과를 찾고 계신가요? 네,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면 저희가 보통 안구 건조 환자, 또 결막염 환자가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일선 병원에서는 많이 진료를 하시는데요. 저처럼 망막을 전문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거의 환자들이 꾸준히 1년 내내 오시기 때문에 열심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강경태 교수님 보니까 너무 친근해요. 왜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랑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왠지 막 스승이 만난 것 같고 저를 제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2012년 강경태 교수님께서 대한안과학회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이 상이 비디오상. 네? 비디오상 들어보셨어요? VIDO. 그 비디오 맞습니까? 뭘 촬영하셨나? 뭐 비디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매년 이렇게 학술 대회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라든지 직연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자리가 항상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구연이라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PPT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비디오를 요즘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녹화물을 일부러 만들어서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연들을 모아서 비디오를 통해서 공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에 이제 학술대회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상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다행히 제 운이 좋게 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네. 혹시 뭐 유튜브도 하시나요? 지금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또 아직은? 한번 또 도전해 보면 좋을 것 잘하실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같이 하는 걸로. 좋습니다. 좋은데요? 합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몸이 만냥이면 눈이 구천냥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요즘 또 수명도 길어지고 100세 인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더 눈의 소중함을 느끼는 요즘인 것 같은데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요.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안과 정기 검진을 받아라 이렇게 권하시는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눈 시력은 어떠신가, 눈 건강은 어떠신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경을 쓰고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안과에 있어서 눈이라 그런 게 정말 다행이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눈이 2개란 점이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한쪽 눈이 괜찮았기 때문에 반대쪽 눈이 시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다가 네. 뒤늦게 병원 오셔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해드릴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필수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보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안경을 꼈기 때문에 좀 네. 시력이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좀 눈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을 좀 밝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제 눈도 역시 좋아야 되기 때문에 늘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아주 유쾌하게 잘하시고 오늘 네.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선진국에서 대표적인 침묵의 실명질환, 황반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오른쪽도 습성 황반변성으로 주사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왼쪽도 건성 황반변성에서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눈속 주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실명질환이라 불리는 무서운 황반변성.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인구의 약 13.4%, 70세 이상에게서 25%가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녹내장과 황반변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2조 9,997억 원, 6,943억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이렇듯 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황반변성은 흡연, 유전인자 등의 위험인자이지만 비만 등의 체지방 지수 이상, 심혈관 질환, 자외선의 노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증상이 없다고 무시했다간 실명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눈. 여러분은 얼마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실명질환 유병률이 높아져서 국민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 황반변성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네, 황반변성은 여러 가지 질환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고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연령 관련, 즉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노화되면서 찌꺼기가 점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시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결국은 실명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환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노년 실명의 대표적인 질환이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노년을 다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게 이렇게 흔한 질병이었나 싶은 생각이에요. 보통 우리가 안과 질환하면은 백내장, 녹내장 같은 걸 떠올리지 그렇죠. 황반변성은 잘 못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라든지 표본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에서 약 13.4%에서 어느 정도의 황반변성이 이미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약 25%, 즉 4명 중에 한 분이 이 황반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교적 아주 흔한 질환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치를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감이 와요. 근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높아서 놀랐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 황반변성이 혹시 저희 눈에 뭐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나서 생기는 질환일까요? 혹시 황반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황반변성이라는 예리하신데요? 질환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모형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눈 모양. 네, 이게 눈 모양이죠.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예전에 요즘 필름을 안 쓰는데요. 예전에 필름 다 이렇게 넣어봤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눈이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면 잠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쪽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수정체 그리고 각막을 통해서 빛이 맺히게 되고요. 네. 이 뒤쪽에 있는 필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망막입니다. 그 중에서도 빛이 맺히게 되는 곳이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소실되는 것이 바로 황반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모형으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네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황반변성이 70세 이상 환자들 중에서 25%가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젊을 때는 그런 질환이 없다는 건가요? 노년층에 주로 많고 아니면 젊을 때도 이 황반변성에 걸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황반변성은 이제 그 결과에 따른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고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는 것은 바로 나이와 관련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나이가 가장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실수록 발생률도 높아질 뿐 아니라 또 그 중증도도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젊은 층에서도 여러 다른 종류의 황반변성은 생길 수 있지만 네. 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잘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황반변성에는 우리가 이제 건성과 습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 일단은 뭐 눈이 건조하면 건성이고 눈이 저같이 촉촉하면 습성. 아하. 눈촉. 사슴 눈망울? 촉촉해 보이십니다. 네, 그러면 참 좋겠지만요. 네. 저희가 이제 습성, 건성, 황반변성은 둘 다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락막, 신생혈관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쉽게 나쁜 혈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좋네요. 쉽고. 네, 그래서 나쁜 혈관이 생겼을 경우 저희가 습성 황반변성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나쁜 혈관이 망막이라는 이제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시세포 밑에 생기면서 시력을 손실시키는 경우가 저희가 습성 황반변성으로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타입들을 저희가 건성 황반변성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황반변성은 네.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만큼 이 나이가 든다는 거, 노화가 주로 원인인 것 같은데 노화 외에도 다른 어떤 원인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노화는 제일 위험한 위험 인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세월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인자들을 몇 가지 알려진 인자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흡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거나 네. 아니면 이상 지질혈증,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죠. 고지혈증. 아니면 너무 자외선 노출이 많거나 아니면 가족적인 유전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흡연이기 때문에 흡연하시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되질 않고 또 눈이라든지 전신에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꼭 금연하시라고 교육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흡연이 좋은 경우는 진짜 단 1도 못 봤거든요. 네, 못 빨리 봤어요. 금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황반변성이 생기면 분명히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뭐 시력이 손실된다 하셨으니까 뭐 눈앞이 좀 뿌옇게 보이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제일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변형시입니다. 뭔가 휘어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바둑판 같은 걸 봤을 때 올곧은 선인데 일정 부분이 좀 휘어 보이거나 글자가 약간 구부러져 보이는 게 제일 흔한 증상이고요. 물론 이 변형시가 진행이 되고 병이 진행이 되면 시력 저하가 나타나죠. 네. 시력 저하란 거는 저희가 평소에 TV를 보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잘 보였던 이제 자막들이 잘 안 보인다거나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씩 그렇게 네. 느끼거든요. 이제 마음이 좋았다 아파요. 나빠졌다 할 때는 크게 문제 없지만 네. 일단 한번 안 보였는데 그게 더 이상 나빠질 때는 좀 위험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황반 변성인지 아닌지를 좀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침묵의 실명 질환이라고 하니까 아까부터 사실 계속 겁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도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격자 모양의 표가 있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하나씩 네. 지금 다 다시 다 제가- 받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네. 언제 있었지? 제가 안 보였네요. 보시다시피 중심에 점이 하나 있고요. 네. 이렇게 바둑판처럼 올곧은 선이 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검사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고 거리는 약 30cm 정도. 30cm. 저희가 책을 보는 정도 거리를 두시고요. 네. 중심에 있는 흰 점을 바라보시고 네. 그 상태에서 한눈씩 가려봅니다. 네. 그래서 중심을 주시하는 상태에서 네. 이 구석구석에 있는 격자들이 찌그러져 보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휘어 보이거나 끊어져 있는 건 없는지 일단 확인 한번 하시고요. 네. 손을 반대로 옮겨 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비교하다 보면 동일하게 느껴지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겠고 한쪽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빨리 병원을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경을 네. 끼고 있으면 안경을 낀 상태로 그렇죠. 해야 되나요? 본인이 평소에 쓰시던 안경 네, 또는 네,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신 상태에서 이제 시력을 교정한 상태에서 보셔야지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네. 괜찮게 보이죠? 너무 다행입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찌그러져 보이진 않는데 네. 이 격자무늬 선들이 되게 많이 중복돼서 보이던데 그건 괜찮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안과를 한번 와주시는 게 좋겠고 일단 오늘 제가 촉촉하지만. 말씀드리고 있는 황반 변성은 일단 아닌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 저와 비슷한 내지는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황반 변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런 검사만으로 황반 변성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더 정밀한 검사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일 좋고 정확한 것은 역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거죠. 저희가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게 되면 눈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망막을 실제 안과 의사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안저 검사가 제일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망막을 보게 되고 색깔 또는 출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이고 확실한 검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눈 안을 전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안저 촬영 또는 안 단층 촬영을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겠고요.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된다면 저희가 조영제를 사용하는 또 특수 검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병이 어느 정도 심한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계획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안저 검사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네. 안과 전문의들이 얼마 전에 국민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건강 검진에 이 안저 검사를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저 검사를 통해서 검진을 하면 미리미리 이 실명을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안저 검사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눈 안쪽의 망막뿐만 아니라 시신경까지 아주 쉽게 볼 수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안저 촬영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눈 안을 사진을 한번 찍는 거죠. 저희가 매일매일 핸드폰을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크게 저희가 걱정을 안 하는 것처럼 눈 안에 사진 찍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크게 부담이 없는 검사면서도 우리나라가 점점점 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녹내장 또는 황반 변성도 마치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사진만 봐도 백내장 유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권장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검사가 쉽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에 이렇게 머리를 넣어서 찍는 건가? 어떻게 눈 안까지 보통 찍을 수 안과 있어요? 가면 턱 대고 네. 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이제 검사 기계들마다 좀 다른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꼭 산동제라 그래서 네. 동공을 키우는 검사를 꼭 했어야지 망막 검사가 가능했었는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기계가 발달하면서 꼭 눈에 약을 넣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황반 변성도 좀 잘생기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유전적으로 그렇거나 혹은 뭐 고도 난시가 있다거나 혹시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모든 병이 생기지 않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황반 변성에서 현재 일부 유전자 이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추후 치료에 이용하기까지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저희가 가족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서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시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그 확률은 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유전병처럼 부모님께서 황반변성이면 꼭 내가 나중에 가지게 된다. 이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황반변성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수술을 딱 하면 깔끔하게 탁 완치가 되는 건지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진짜 제일 좋은데 좀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긴 시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반변성은 이제 노화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상적인 노화와 구분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중기를 거치면서 드루젠이라고 하는 이제 눈 안에 망막 안에 찌꺼기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그 과정 중에서 결국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후기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까지 진행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이제 신경이 점점 말라버려요. 그래서 위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력이 또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경우는 그게 습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막, 신생혈관, 나쁜 혈관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쁜 혈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 그 치료 방법은 주로 안내 주사, 눈 안에다 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 안에다가 항체 주사라고 하는 주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 맥락막 신생혈관, 나쁜 혈관이 이제 조절되면서 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치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눈 안에 주사를 예. 그러게요. 놓으면 그 직접 눈에 네. 주사를 찔러 넣는다는 말씀 같은데 겁나기도 하고요. 안 아플까요? 맞습니다. 항상 저희도 이제 의사로서 환자분들한테 죄송한 게 안 아프게 좋은 치료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 주사라는 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네. 저희가 이제 눈은 점막이기 때문에 네. 어떤 마취가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수술할 때 사용하는 이제 마취 안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할 때도 똑같은 걸 사용해서 네. 주사 맞을 때 잠시 조금 불편한 정도지 어떻게 보면 저희 엉덩이 주사보다 좀 덜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그래요? 주사 자체에 너무 겁을 내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치료 주사를 맞기 위해서 저는 또 마취 주사를 따로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주사를 맞고도 병이 완전히 낫거나 하진 않고 계속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 오신 환자분들께는 제가 꼭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당뇨병처럼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여러 퇴행성 질환들은 약을 열심히 드시고 병을 다니시지만 그 병이 낫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병에 의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절하는 병이라고 제가 꼭 설명을 드리면서 이 황반변성도 비슷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사를 처음에는 이제 일정 간격, 주로 한 달 간격인데요. 한 달 간격으로 약 3회 정도 시행을 하고요. 근데 주사 치료 간격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주사 간격을 점점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이렇게 관리를 잘 받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한 몇 년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반응이 좋은 경우는 정말 치료를 끊고 평생 괜찮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좀 안타까운 점들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정보를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주사를 맞고 아주 좋아지는 것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 3년 후쯤, 4년 후쯤 나타나셔서 거의 실명된 상태로 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어도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서 네. 이 병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동안 뭐 무리 없이 잘 보이던 것들이 네. 순식간에 안 보이게 되면 그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 주사를 계속 맞으면 완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주사를 맞아도 좀 나빠지거나 또는 서서히 실명을 늦추는 게 다인지 이게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의사들도 이제 한 번에 완치해드려서 다시 병원 안 오시게 해드리면 참 좋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적 발전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저희가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주사를 맞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상당 기간 시력도 좋아지고요. 물러 시력의 저하 속도도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수년간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력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주사 효과의 반응이 좋았더라도 주사 자체에 대한 저항성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치료를 해도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약제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약제를 교체해서 시행할 경우에 또 다시 반응이 좋아지면서 치료가 좀 더 좋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약 10에서 20% 환자에서는 주사 치료를 해도 반응이 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또 진단이 너무 늦었던 경우고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초기 진단, 건강하실 때 건강검진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틈틈이 뉴스를 좀 보거든요. 나름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근데 충격적인데. 충격적이죠. 네.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녹내장과 황반 변성의 사회적 비용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각각 연간 약 2조 9,997억 원 그리고 네. 6,943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해당 약 8,500원에 받을 수 있는 안저 검사를 국가검진에 꼭 도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건데 진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건강검진에 대한 이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정도 하시는 건 아주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저검사도 이제 안과 검사를 꼭 하진 않더라도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녹내장, 황반변성 등을 이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상당히 국가적인 면에서 국민의 건강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일반적이고 또 심각할 수 있는 황반 변성을 우리가 좀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예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주요 치료는 습성 황반 변성에 대한 항체 눈속 주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병이라 그런 게 처음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건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로 발견된 환자에서 5년 동안 봤을 때 약 1%에서 후기로 진행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네. 하지만 중기 황반 변성 환자는 5년 후에 후기로 갈 확률이 18%로 늘어납니다. 갑자기 높아지네요. 갑자기 높아지고요. 특히 한쪽 눈에 이미 후기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 반대쪽의 확률은 43%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는 바로 한 가지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항산화 비타민과 또 루테인 또는 미량 원소, 뭐 아연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황반 보조제를 주기적으로 섭취했을 경우 중기 황반 변성 환자에서 후기 황반 변성 환자로 진행할 확률을 약 4분의 1 정도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전에 발표했던 연구에 따르면 또 콩이라든지 생선을 좀 더 자주 드시는 분들이 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 황반 변성의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저 콩을 원래 좋아하는데 앞으로 네네. 더 많이 먹고 생선도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영양소, 영양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루테인, 지아잔티,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루테인이 조금 걱정이 돼요. 네.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루테인이란 것은 어떤 이제 저희 몸에서 합성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나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시금치 또는 케일, 여러 가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채소에 많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루테인이나 이런 카르테노이드, 즉 비타민 종류를 많이 섭취를 너무 오래 했을 때는 특히 흡연 환자에서 폐암 확률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예전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루테인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과신하고 많이 드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고요. 네. 네. 하지만 우리나라 연구에서 보면 루테인을 이제 보조제가 아닌 식이 습관을 통해서 많이 섭취했을 때는 또 대장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네. 건강하신 분들은 루테인이 많이 든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충을 하시고요. 대신에 눈에 이런 황반 변성의 변화가 있는 분들은 안과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보조제를 꼭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루테인도 좀 걱정이 되실 수는 있는데 네. 저희가 식약처에서 하루에 한 20mg 정도는 네. 안전하고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시판된 영양제들 거의 거기에 이제 용량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하나 정도 드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냥 좋은 거를 잘 챙겨 먹는 거는 진짜 좋은 습관이지만 네네. 갑자기 10알, 뭐 20알 이렇게 진짜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힘겹게 막. 힘겹게. 진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배부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잘 들으셨죠. 다른 걸로 배 채우셔야 돼요. 근데 교수님, 황반 변성이 왜 한쪽이 생기면 다른 쪽에 생길 확률이 뭐 40%가 넘는다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왜 눈병, 저도 그렇거든요. 왼쪽이 가려우면 오른쪽도 막 가려워요. 좀 전염의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도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이 병이 한쪽이 좀 심해져서 거의 시력이 약해지신 분들은 반대쪽도 시력이 어떨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정말 다행히 이제 옮겨가거나 전염되는 병은 아닙니다. 아. 저 몸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옮길 수는 없는 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이 나이가 들면 왼쪽 눈도 똑같이 나이를 드시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하겠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쪽 눈에 병이 있는 분들은 반대쪽이 더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철저히 저희 안과에서도 검사를 하시고 본인께서도 언제든지 시력에 대한 어떤 예민함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100세 시대 눈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하는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 최소 안저 검진 정도는 꼭 해보시고요. 네. 저희가 금연을 꼭 하시고 또 내과적인 조절을 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들이 있으시다면 열심히 조절을 하시면 좋겠고요. 골프나 등산처럼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좀 끼시거나 아니면 모자를 한 개 정도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다쳐서 시력을 잃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꼭 안전모라든지 고글 같은 걸 사용을 하셔서 다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지 저희가 눈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구나. 저는 이 안저 검사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래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네.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강경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